조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아마 이토록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가족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죠. 과연 영조대왕은 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자를 그리도 처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단순히 세자의 광기 때문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사연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아프게 얽혀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비극을 미치광이 왕자와 잔혹한 아버지의 단순한 갈등으로만 이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피상적인 이야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진정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당시 그들이 처했던 극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 혹은 왕실의 존속을 위해 각자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선택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 뒤에 숨겨진 권력투쟁과 거대한 정치적 압박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옛적의 잔혹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권력이 가진 냉혹한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나갈 겁니다. 이야기는 영조의 간절한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숙종의 아들이자 경종의 이복동생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영조대왕.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왕실의 미래를 책임질 왕세자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왕자를 얻지 못해 그의 마음은 애가 탔고 궁궐 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그러던 중 마침내 영조가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사도세자 이선이었죠. 세자의 탄생은 온 조선을 들썩이게 할 만큼 성대한 경사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연일 이어졌고 백성들 또한 먼 훗날을 기약하며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영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 그에게 거는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죠. 어린 세자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영특한 기질을 보였습니다. 학문에도 깊은 흥미를 보였고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궁궐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영조는 어린 세자에게 지극한 애정을 쏟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영조는 세자가 훗날 완벽한 왕이 되기를 바랐고 그 때문에 학문은 물론 예법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가르쳤죠.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세자에게는 아버지의 지나친 완벽주의와 엄격함이 때로는 버겁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총명함 뒤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미약하지만 어딘가 불길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자가 자라면서 이제는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 청정을 명하며 그에게 왕세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죠. 이는 단순히 국정 운영을 맡기는 것을 넘어 세자를 혹독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위엄을 갖추려 노력하는 세자의 모습,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영조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우리는 이 부자의 엇갈린 운명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의 무게와 정치적 시험대는 과연 어린 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부터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하며 왕세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순간 세자에게는 그야말로 혹독한 정치적 시험대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를 바랐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자신과 똑같은 완벽함과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죠. 마치 거대한 바위에 작은 새싹을 심으려는 듯 영조의 기대는 세자에게는 버거운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품부터 너무나 달랐던 부자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실용적인 국가 운영과 법도를 중시하며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던 반면
세자는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술과 무예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로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성격과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강물이 만나 합쳐지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궁궐 안에 뿌리 깊은 정치 세력, 즉 노론과 소론의 팽팽한 당파 대립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노론은 영조와 뜻을 같이하며 세자의 대리 청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 세자의 실책을 과장하여 영조에게 보고하는 등 견제에 나섰습니다. 반면 소론은 세자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려 했지만 이 역시 세자를 당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았죠. 세자는 이 당파 싸움의 한가운데서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깊은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의 시선, 그리고 아버지의 날카로운 평가와 끊임없는 질책이 그를 옥죄는 듯했죠. 왕세자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은 어린 세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족쇄가 되었을 겁니다. 점차 세자의 행동에는 알 수 없는 기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불안에 떨거나 신하들에게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고요. 때로는 칼을 휘두르거나 궁멸을 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행동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이 점차 심각한 정신적 불안 증세와 망상으로 발전해가는 비극의 서막이었죠. 영조는 이러한 세자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기대가 컸던 만큼 더욱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도 못난 왕세자란 말이냐, 라는 아버지의 잔소리는 세자에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을 겁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아들의 마음은 점점 더 상처투성이가 되었겠죠. 세자는 이제 궁궐 안에서 누구도 온전히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듬어주는 충신들보다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약점을 찾아내려는 눈길이 더 많아지는 듯했습니다. 신하들은 저마다 자신의 당파적 이익에 따라 세자에 대한 엇갈린 충언을 내놓았고 때로는 교묘한 모략을 꾸며 세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세자를 더욱 깊은 고립감과 심연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을 겁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세자의 얼굴에는 총명했던 어린 시절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궁궐의 어둡고 긴 복도를 홀로 걷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불안과 답답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절절히 느껴졌다고 해요. 마치 거대한 미로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 시기, 세자는 자신을 짓누르는 압박감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조는 더욱 차갑게 등을 돌렸고 세자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세자라는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궁궐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갈등은 어디까지 치닫게 될까요? 그 답은 역사의 기록 속에 아프게 새겨져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은 참으로 비통한 결말을 담고 있었죠. 부자 간의 갈등은 결국 파국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치달았습니다. 사도세자의 기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궁궐 안팎을 넘어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세자는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듯 보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영조 임금의 고뇌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아들로서의 연민과 왕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압박 또한 거세졌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세자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영조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단죄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 번민했습니다.
그에게는 왕실의 존엄을 지키고 흔들리는 국본을 바로 세워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한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한나라의 군주로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1762년 윤 5월 13일 이 비극적인 날 영조는 피눈물을 머금고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 이 한마디는 정정만이 감돌던 궁궐을 순식간에 혼란과 경악으로 뒤덮었습니다. 뒤주라니요. 그것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던가요? 임금의 아들을 한나라의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궁인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뒤주가 궁궐 마당으로 옮겨져 오는 동안 그 안에는 끔찍한 운명이 담겨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명령에 절규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어떠한 저항도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나무로 만들어진 뒤주 안으로 세자는 결국 끌려 들어갔고 굳게 닫히는 뒤주의 문은 그의 마지막 절규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세자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주 앞에서 영조는 차마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을까요? 그는 그저 뒤주를 등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듯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왕으로서 내린 비정한 결정이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그가 흘렸을 눈물은 그 어떤 강물보다도 깊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자와 한 아버지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실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8일간의 비참한 죽음 이후 궁궐은 깊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비극의 책임자인가요? 단순히 미치광이 세자의 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 속에서 희생된 정치적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시대가 낳은 숙명적인 비극이었던 걸까요? 그 답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뒤주에 갇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잠시 멈췄었죠. 과연 이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미치광이 세자의 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 속에서 희생된 정치적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시대가 낳은 숙명적인 비극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의 가장 잔혹한 정점에 다다를 시간입니다. 사도세자의 행동이 왜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았는지, 그리고 영조는 왜 그토록 비정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통스러운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도세자의 정신적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행을 넘어 궁녀들을 해치고 내관들을 죽이는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는 칼을 들고 궁궐을 배회하며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은 궁궐 안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물들였습니다. 왕세자로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할 그가 오히려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노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은 세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노골적이고 강경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불안정한 모습을 빌미 삼아 영조에게 세자 폐위를 종용하며 끊임없이 압박했죠. 영조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이자 지극한 기대를 걸었던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고 당파 싸움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아버지로서의 깊은 정과 군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사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겠지요.
영조는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세자의 병세를 고치려 애쓰고 잘못된 행동을 타이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세자를 궁궐 밖으로 멀리 떠나보내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모든 노력이 안타깝게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세자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더욱 거세게 밀려들어왔죠.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처럼 영조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안녕과 왕실의 존속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일 수 없는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1762년 윤 5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날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영조는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하지만 세자는 차마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죠. 망설이는 아들을 보며 영조는 결국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비명과도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모든 희망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과 비명,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조의 어명에 따라 거대한 뒤주가 궁궐 한복판에 놓이고 사도세자는 그 뒤주 안으로 끌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뒤주 속에서 그는 8일 동안 처절하게 죽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 속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뒤주에 갇힌 세자의 마지막 절규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온 백성에게 들리는 듯한 비통한 메아리가 되어 조선 팔도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역설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왕세자라는 존재의 생존이 오히려 왕실의 존속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영조는 아들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걸까요? 왕으로서의 냉혹한 결단이 아버지로서의 뜨거운 눈물과 교차하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권력의 냉혹한 속성과 인간 본연의 나약함이 빚어낸 거대한 역사의 드라마로 우리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왕위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고뇌, 그리고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무너져 내린 아들의 절규.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 그리고 생존을 위한 비극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비극이 남긴 끝나지 않은 질문들과 그 여운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 선택이 남긴 깊은 상흔을 돌아봤죠. 왕실 존속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는지 끝나지 않은 질문을 품은 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사도세자 죽음 이후 조선 왕실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그 여운을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으로 끝나지 않았죠. 조선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조정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왕세자의 비명 행사는 수많은 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의 아들, 훗날 영명한 정조대왕이 되는 이산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었죠. 정조는 즉위 후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 논란을 잠재우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과업이었을 겁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선언은 혈통을 넘어 아버지의 한을 풀고 그를 폄훼했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굳은 의지 표명이었고 훗날 탕평책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묘를 영우원에서 현룡원으로 격상시키고 수원 화성을 건설해 능을 가까이 하며 끊임없이 추모했습니다. 그 효심은 깊고도 넓었죠. 이 모든 노력은 효심을 넘어 무고하게 희생된 아버지의 존엄성 되찾고 비극을 통해 강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을 맞춰나가듯 아버지의 흔적을 복원하려 애썼던 정조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통함과 함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 사건은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역사가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 논쟁의 불씨로 남아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사도세자는 정신적 병고에 시달린 비운의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정치적 관계 속 노론모함에 희생된 안타까운 정치적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비극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개인의 광기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거대한 권력 소용돌이와 첨예한 당쟁 속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가 낳은 비극이었을까요?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힌 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한 비극적인 가족사를 넘어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 본질과 인간 나약함, 극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존엄성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란 이름 아래 어떤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 역사의 페이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흥미로운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아버지의 애증과 자신을 옥죄어오는 궁궐의 냉혹한 압박 속에서 사도세자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달았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칼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알 수 없는 기행으로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했죠. 세자의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은 그를 제거하려는 정치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역모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궁궐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고요. 영조의 인내심 또한 한계에 다다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가 왕실의 존속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왕으로서의 고뇌는 깊어만 갔겠죠. 결국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맙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날 중 하나로 기록될 그날이 찾아오고 말았죠. 영조는 마침내 비통한 결단을 내립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궁궐은 일순간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뒤주가 대전으로 옮겨지고 세자가 그 안에 갇히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절망과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세자의 마지막 절규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비통함과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쳤겠죠. 그리고 뒤주 문이 닫히는 순간 한 왕자의 생존을 위한 비극적인 몸부림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뒤주 앞에서 고뇌하던 영조의 뒷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왕실의 안녕을 위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결단은 단순히 한 가족의 불행을 넘어 조선 왕실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궐은 비통함과 침묵만이 가득했을 테죠.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자의 아들, 즉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즉위 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겨 현룡원이라 칭하고 그 주변에 수원화성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며 아버지의 꿈과 이상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조의 노력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 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세자의 비극은 정조의 개혁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오늘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과연 누가 이 비극의 책임자였을까요? 개인의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의 비극이었을까요?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권력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존엄성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란 이름 아래 어떤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나약함과 극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이끄는 드라마가 아닐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도세자의 고뇌와 영조의 실망이 어떻게 깊어졌는지 살펴보았죠. 그의 행동은 점차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달았고 그를 향한 궁궐 안팎의 시선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세자의 마음속 불안은 표출될 곳을 찾아 헤매는 듯 보였죠. 급기야 세자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칼을 들고 궁녀들을 해치려 드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세자를 폐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고뇌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부모의 정과 왕실의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군주의 의무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은 듯 보였죠. 노론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기행을 빌미 삼아 끊임없이 영조를 압박했고 세자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영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댐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처럼 영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군주의 자비심이 아닌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1762년 윤 5월 영조는 비통한 마음으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것이었죠. 이 명령이 떨어지자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순간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뒤주가 준비되고 세자는 어둠이 드리워진 그 작은 공간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세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뒤주의 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한 왕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끝을 고했습니다. 동시에 한 아버지의 마지막 인내심 또한 바닥을 드러낸 것이죠. 이 비극적인 결단은 단순히 한 개인의 광기나 잔혹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인간 본연의 나약함이 얽힌 비극이었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희생해야 했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무너져 내린 아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빚어낸 참혹한 그림자가 아닐까요? 뒤주에 갇힌 채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며칠 밤낮을 보낸 사도세자는 결국 8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맞이한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였죠. 이 사건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과연 영조는 어떤 심정으로 그 잔혹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아마 그 어떤 아버지도 그 어떤 군주도 겪고 싶지 않았을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조선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훗날 조선의 개혁 군주로 불리게 될 정조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아픔이자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광경을 어린 나이에 목격해야 했던 정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왕위 계승이라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개개인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사도세자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왕실의 존속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인의 삶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거울이죠.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 본연의 나약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이 비극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확한 답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불씨가 되기도 했죠.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훗날 조선의 위대한 개혁군주로 불리게 될 정조대왕 이산에게 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는 참혹한 비극을 직접 목격해야 했던 정조는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걸친 수건 사업은 바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정조는 즉위 후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하며 아버지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를 현재의 수원 화성자리로 옮겨 현룡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봉안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효심을 넘어 아버지의 비극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정조의 깊은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수원 화성 건설은 단순한 성곽 축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고 새로운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는 정조의 염원이 담긴 거대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곳은 억울하게 희생된 아버지를 기억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편안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조의 다짐이 형상화된 공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사도세자 사건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자의 기행과 정신병적 증상에 초점을 맞춰 영조의 고뇌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미치광이 세자였기에 어쩔 수 없는 비극이었다고 말이죠. 또 다른 시각에서는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당쟁 속에서 사도세자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왕권 강화를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서 세자는 결국 권력투쟁이 제물이 되고 말았다는 해석이죠. 영조의 완벽주의적 성격과 세자의 자유분방함이 빚어낸 성격 차이가 불화를 가속화하고 그 틈을 타 정치 세력들이 세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분석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이 한 개인의 광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이 비극은 우리에게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권력의 냉혹함을 다시금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왕실의 존속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왕자가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파멸해 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존이 곧 왕실의 위협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영조와 사도세자 모두에게는 어떤 다른 선택지가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비극적인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 존엄성의 가치와 권력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아닐까요? 극한의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후대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에도 이 사도세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권력의 양면성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성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가는 듯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우리는 역사 속 다양한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찾아 나설 겁니다. 또 다른 역사 속 드라마를 통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